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브 렌지 지음, 고영훈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잠시만 보류해야 합니다. 남들의 돈을 쓸 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마음 깊이 새기고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남들이 꺼리는 고생을 감수해야 나중에 남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로 나아가는 7가지 돈의 연금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로 나아가는 7가지 돈의 연금술 중 첫 번째는 최소한의 무기, 비상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내려면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집보다 큰 코끼리 먹기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한 번에 한 입씩 계속 먹으면 됩니다. 큰 코끼리를 한 번에 꿀꺽 삼키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씩 걷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행이 더뎌지고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계획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세워 돈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분야건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부터 확실히 세웠습니다. 목표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인데요.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 지그 지글러는 대충 흘러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게 목표인 사람은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성공학의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어떻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전부적인 소질, 물려받은 재산, 아니면 화려한 학벌이나 인맥이 있어야 할까? 다행히도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바로 분명한 목표를 적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자기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비상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빚을 갚기에 앞서 삶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작은 일들에 대처할 돈부터 모아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비상자금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연금술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적인 눈덩이 빚 갚기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막강한 적은 바로 빚입니다.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상환금을 없애고 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성큼성큼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치지 않고 빚을 갚는 간단한 방법은 가장 작은 빚부터 가장 큰 빚까지 순서대로 먼저 적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빚을 제외한 나머지 빚은 최소 상환금만 내면 됩니다. 예산에서 확보해낸 모든 돈은 가장 작은 빚을 완전히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도저히 대출금을 더 낼 형편이 아니야 라고 변명하며 이전의 생활을 반복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더 지독하게 예산을 쥐어짜야 합니다. 가장 작은 빚의 상환이 끝나면 예산에서 확보한 돈으로 그 다음 작은 빚을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실천하다 보면 빚 갚기에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서 추가로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빚을 다 갚으면 기존의 예산에서 확보했던 돈과 새로 발견한 돈을 합쳐
세 번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청산할 때까지 이 방법을 무한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은 가장 작은 빚을 완전히 다 갚기 전까지 다른 빚은 최소한의 상환금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빚을 완전히 갚을 때마다 그 다음 빚 갚기에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가장 작았던 빚 갚기에 쓰던 돈과 예산에서 새롭게 발견한 돈을 합쳐 다음 빚을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빚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지만 갚을 때도 눈덩이처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돈의 연금술 세 번째는 몇 개월은 끄떡없을 여유 비상 자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상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적당할까요? 당장 실직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액수여야 합니다. 비상 자금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 자금의 목적은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우리가 가진 위험 요소가 클수록 보유해야 할 비상 자금 역시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간 버틸 비상 자금을 모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지 평소 수입이 있을 때 쓰던 것만큼 생활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액수면 충분합니다. 돈의 연금술 네 번째는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하기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슴 뛰는 삶을 꿈꾸고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어 하는데요. 품위 있게 나이 들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 바짝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어서 때려치워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후 자금을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 모아 놓는 돈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은 퇴직 후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기기 위한 품위 유지비이지 현실 도피용 자금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일이 싫다면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찾아야 하지 은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자금이란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돈입니다. 진정한 돈의 주인은 원하는 삶을 살며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노후 자금을 모읍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끔찍이도 싫고 어느 정도 여유 비상 자금도 모아두었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유가 없다면 3년에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의 연금술 다섯 번째는 당당한 부모를 만드는 학자금 마련하기입니다. 대학 학위가 당연히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 힘에 부칠 만큼 학자금에 돈을 쓴다면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해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인내와 태도와 노력과 결합해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학위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훈련과 교육으로 성공한 비율은 15%인 반면 사고방식, 인내심, 성실함,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성공한 비율은 85%였다고 합니다. 대학 교육은 지식을 전달할 뿐이고 성공에 기여하는 바는 아주 미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학위를 우상시하고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정 경제를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려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매달리는 것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모으기에 앞서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 하는지 그 이유부터 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은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자녀가 대학만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가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지도 않습니다. 자녀에게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이나 비상 자금보다 자녀의 학자금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며 대학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부터 내려놓고 가계 경제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통학해 자녀도 돈 관리에 동참하도록 지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현금을 잔뜩 만들어낼 순 없더라도 대학 등록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찾아보면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 제도의 지원에 학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방학이나 주말 등 학교에 나가지 않는 동안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의 연금술 6번째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기입니다.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대출 이자만 착실히 저축하고 투자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우리가 매달 버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 중 생활비와 노후 자금과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저축하고 나서 남은 돈 모두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진실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건 알몸인 채로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가 알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말했듯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빚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돈 관리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제력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고 그래서 의지보다 우선에 나를 움직이게 할 실천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돈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부채가 전혀 없다면 아주 빠르게 큰 돈을 모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연금술 7번째는 즐기고 투자하며 부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를 마음껏 자랑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게 살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부채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집어던진 지 오래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와 풍요로운 삶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통렬하게, 숨이 막힐 정도로 돈의 주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간절한 부름에 달려와 기꺼이 우리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내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품격 있게 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자가 되는 길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여정은 지금까지와 달리 평탄하고 아름답고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라미엘 바트라위 지음 김영정옹 김 책장 속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의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원칙들을 적용하여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결국 부자의 길에 들어선 저자의 실제 성공 경험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여러 비결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불어넣어주며 부를 일구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실제로 그 방식대로 행하여 부를 일궜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성공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은 처음으로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입니다. 나는 이 책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에 푹 빠져 즉각적으로 그 핵심 원칙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대체로 감수성이 더 예민하고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좀 더 쉽게 엽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고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 마음은 아마도 더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처음 접했을 때 다행히 나는 어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힐의 말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가 평생 마음을 다해 추구할 여러 성공의 기회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운이 아니라 기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취한 그리고 계속해서 성취하고 있는 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중심 원칙에 전념한다면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운명을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배워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사건들과 그에 수반되는 고통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정을 시작할 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유동적이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게 나폴레온 힐의 정신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생각하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종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성공할 수 없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말로만 완전히 전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기꺼이 모든 것을 건다는 평판을 쌓아야만 합니다. 부와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당시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돈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든 성공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무력해질 수도 있었지만 나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원칙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됐을지도 모르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장애물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대신 언제나 필요하면 즉시 방향을 틀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 생각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는 단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어떤 쪽이든 그게 최선이라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본적인 행동 방식을 바꾸거나 그것을 주축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아주 얇게 덮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인생은 고사하고 성공적인 인생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부정적 사고와 두려움들이 얇게 들이운 긍정적 사고의 막을 뚫고 흘러넘칠 테니 말입니다. 이 점 때문에 단지 영감을 주는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신 모든 유용한 원칙은 의식과 무의식 양쪽에 깊이 배어들어야 합니다. 그 원칙들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가 다시 스며들 여지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공과 불을 열고 여러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열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부든 위대한 사랑이든 대단한 영향력이든 하지만 강렬한 열망, 특히 진정으로 불타는 열망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이용하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기본 원칙을 통해 획득됩니다. 자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면 원하는 것을 강렬한 감정에 엮어야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과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엮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 원칙을 믿고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집중하면 할수록 이 원칙들이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끈질겨야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결단력과 불타는 열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거나 누군가 나한테 투자를 하게 하거나 고객이나 판매 회사의 지지를 얻고 싶을 때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선보일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득이 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훨씬 더 쉽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예라는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거래를 성사시킬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어떤 협상이나 거래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게 있다면 그 거래는 나쁜 거래이며 대개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거래는 모두가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의사들은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저널을 읽고 환자를 돌보며 최신 의학 발전에 대해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의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기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지니어에서부터 법률가, 셰프에 이르는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기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모습이 됩니다. 열망이 우리의 깨어있는 생각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기회가 모습을 드러낼 때 내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그와 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 짓는 한 가지 자질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여러 기회를 활용하는 걸 주저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우유부단함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냥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적어도 멋진 아이디어 하나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호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유부단함으로 인한 손실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다는 말은 다시 한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결정 하나하나를 두고 씨름하느라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잘못되었더라도 결정을 먼저 하고 필요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자신을 무장한다면 옳지 않은 결정보다 옳은 결정을 훨씬 더 많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은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됩니다. 때로는 후퇴를 예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 깊게 어떤 주제를 공부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도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가끔 실수를 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일시적 후퇴는 심지어 7년 동안이라도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 모두 성과를 재평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시적 후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역경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마음의 작업실이라고 부른 것을 사용해 상상력이 마음껏 뛰놀게 할 수 있을 때 특별한 삶을 일굴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잠시 그런 상상력에 재갈이 물렸을 때 나는 스스로 정했던 길을 벗어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폭군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를 통제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실망감, 분노로 인해 창조적인 상상력이 사라지게 두지 않고 그 어떤 가혹한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와 성공으로 가는 특별한 삶을 여는 28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자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면 원하는 것을 강렬한 감정에 엮어라. 결단력과 불타는 열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의심을 버려라. 하지만 여러분을 도와주고 믿어준 사람들은 버리지 말아라. 더 원대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문구를 발견하면 늘 그것에 대해 생각하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라. 니즈를 찾아 그것을 충족시켜라. 특별한 삶을 이루려면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 더 크게, 더 빨리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활용하라.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그들을 우선시해야만 한다. 항상 자기 자신과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믿음을 가져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말할 때는 항상 자신감을 내보여라. 사람들은 자신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 그래야만 한다. 좋은 거래란 모두가 이기는 것이다. 결정을 잘못할 때보다 망설일 때 잃는 게 더 많다. 신뢰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일하는 데서 생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그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자산 목록을 항상 점검하라. 그것이 그저 불타는 열망 하나뿐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겐 적어도 멋진 아이디어 하나씩은 있다. 하지만 거기에 단호한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아니요 뒤에 숨은 예를 찾아라.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대화는 항상 서로의 비전에 대해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다. 직면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교육하라. 역경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만약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다. 싸우는 걸 그만두지 않기로 한 사람만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실패는 모두 일시적이다. 확고한 목적이 돈을 쓰는 방식을 결정한다. 돈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이 변해서는 안 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책입니다. 얼 나이팅게일 지음, 정지연 옮김, 빌리 버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1%만이 알고 있는 부와 성공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부와 성공을 이루는 끌어당김의 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 장치입니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는데요.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은 삶의 나침반으로 한번 설정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장과 증가, 풍요로운 삶은 자연의 길입니다. 우리가 삶이 가져다 주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고유한 본능입니다. 그런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자연스러우며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우리 삶도 혼란스럽습니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각화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성공의 공식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우리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받는 보상은 자신이 하는 봉사와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평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서비스를 확장하고 몇 배로 늘리면 나의 수확도 몇 배로 늘어납니다. 세상은 봉사, 보상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소수지만 욕망은 무한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면 우리에게도 보상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명과 목표가 필요한데요. 자신이 사명형 인간인지 아니면 목표형 인간인지 파악하고 이에 헌신해야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사명형 인간은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몰두할 수 있는 관심사를 추구하도록 태어났고 그 일에 자신을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명형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관심이 향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목표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능력과 관심과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헌신한다면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과 같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에서 멋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렵고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표에 어울리는 사람, 목표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탁월한 성취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핵심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는데요. 생각은 목표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생각의 총합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생각을 실행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디어는 생각이고 생각은 모든 것입니다.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자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수입, 집, 옷, 교육, 언어, 배우자, 아이들 등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의 결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 오후나 아침 시간을 생각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평균의 법칙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대개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했을 때 떠오릅니다. 샤워할 때, 운전할 때, 식사할 때, 산책할 때, 마음이 내가 중립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아이디어가 콸콸 샘솟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위협적으로 보이는 문제라도 뜻밖의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의 개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답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고객들, 직원들에게,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큰 기대를 품어야 하는데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탁월함을 요구하는 태도는 탁월함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큰 기대가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삶이나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은 배움이나 경험 또는 둘 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활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특징이 큰 기대와 합쳐질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기대가 있어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성공을 기대하는 태도,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에는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놀라운 우연을 한데 모으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시간에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의 태도와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아서 사기가 올라가고 탁월함과 성공에 대한 생각이 전염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는 성공과 모험의 기회로 가득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품은 사람에게 어떤 우연과 행운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갑자기 하루가 더없이 달콤하고 소중해집니다. 다채로운 색깔과 흥미로운 얼굴과 소리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대다수와 달리 끈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지는 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분명 꽤 오래 걸릴 것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준비와 시험, 또 새로운 시험의 과정이고 성장과 교육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인 도전으로 얻은 영광의 상처와 함께 성공 자격을 얻습니다. 그야말로 자격이 충분해집니다. 우리가 도전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고 도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성공한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돈을 좀 만들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돈을 만드는 사람들은 조폐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나은 것처럼 나는 돈을 벌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돈을 버는데 성공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작은 생각뿐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고 성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평균 수준보다 높은 소득을 원한다면 상류층에 해당하는 생활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입을 그 수준에 맞추고 싶다면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 길이 자신에게 열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우리를 가로막는 계급 제한 같은 인위적인 장벽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연습하고 매일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꿈꾸기 시작한 성공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가족과 이웃, 친척, 학교 친구, 지인들의 방식에서 벗어나 커다란 부와 성취가 있는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평범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가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이루어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교육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므로 평범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부터 비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은 언제나 탁월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습관의 문제로 탁월함은 습관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습관을 기르기 마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미덕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신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세상에 예스라고 말하면 탁월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반복적으로 잘하면 탁월함의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탁월함은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탁월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살아가는 시간을 즐기도록 해줍니다. 그러려면 우선 잘못된 고정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테면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건 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도 시작점은 있었습니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또는 행운이 따라줘야 한다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로 도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실체 없는 아이디어나 두 손으로 붙잡고 머리를 극적일 수 없는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이디어의 가치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밤을 새우고 땀을 흘려가며 실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라면 그 과정은 우리에게 큰 재미를 줄 것입니다. 성공에는 100%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적인 위험 속에는 소위 안전한 직업보다 더 많은 성공 기회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한다면 계속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업주부에게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취미나 여가 활동을 비롯한 일 이외의 것에서 창의성을 표현할 기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조너선 클레먼츠 지음, 이미수 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평생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쌓아 올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평생의 독서, 3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만난 수많은 투자자 및 금융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부에 대한 통찰을 담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돈에 이토록 소질이 없는 것일까요? 시장 성과를 넘어서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경제적 목표로 삼고 세상 물정을 깨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보장되며 행복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물건으로 포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말들은 오히려 극소수만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겸손한 깨달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저축이야말로 부를 축적하는 열쇠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얼마간의 행복은 살 수 있으며 내 최악의 적은 대부분 나 자신입니다. 안타깝게도 돈은 대개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단일 투자 상품, 특별한 거래 전략, 투자 전문가의 엄청난 통찰력 등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이 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재산을 일구는 방법은 실상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합리적으로 최대한 저축하고 부채는 신중하게 짊어지고 리스크는 가능한 한 피하고 투자에 골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돈을 모으는 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그래서 낙담하기도 쉽습니다. 첫 1억 원을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신중한 길을 따라 꾸준히 가기만 하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몇십 년 후에는 5억이 찍히는 날도 올 것이고 그 5억은 10억, 어쩌면 2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로 향하는 길이 단순하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핵심 방안 5단계가 있는데요. 돈과 행복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이긴 하지만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훨씬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놀랄 만큼 깁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될 테고 은퇴 후 20년에서 30년간 노후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관리에 긴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대대로 물려받은 수렵, 채집의 본능은 저축과 투자를 실패로 이끕니다. 따라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스스로 엄격하게 훈육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어렵다면 자신을 현혹시키는 속임수라도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융자산은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은행 계좌와 별개이고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한 투자는 부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면 결국 이 모든 금융 조각들을 한데 모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급여 소득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실한 재정 관리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한편 잠재적 손실의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손절한 주식이나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겪은 사고처럼 큰 손해의 가능성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네 가지 핵심 개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행복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 삶을 찬찬히 돌아볼 때 느끼는 만족감을 일상적인 즐거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인간은 대개 좋든 나쁘든 상황에 금세 적응합니다. 연봉 인상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쁘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 좋은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인상된 연봉 자체가 일상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각 상황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행복은 흔히 상대적인데요. 5억 원쯤 되는 예금은 사람을 대부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 모두가 50억 원을 갖고 있다면 5억에 대한 만족감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행복의 설정값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면 이 설정값보다 더 행복할 수도 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 주어지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행복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도를 좌우하는 50%가 유전적인 설정값의 몫입니다. 10%는 나이, 소득, 이혼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면 행복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소비, 봉사활동 여부, 통근 시간, 친구와 가족을 만나려는 노력 등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점점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래서 바꾸어야 마땅합니다. 수백만 명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물론이고 노후 역시 전례 없이 길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40년 이상의 세월을 행복하게 보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확정된 기간은 아니지만 좋기 20년에서 30년은 이어질 노후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되도록 사회 초년생 시절에 올바른 금융의 길로 들어서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성취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이용해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생 주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절보다는 장수를 걱정하며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꿈보다 돈을 쫓아야 합니다. 나는 대학생들에게 꿈을 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는데 집중하라고, 심지어 흥미는 덜해도 보수가 많은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구매와 소유는
큰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20대와 30대에 검소한 생활을 택한다고 대단히 많은 것을 잃지는 않습니다. 외제차와 큰 집, 신용전자 제품의 매력은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반면에 30년 동안 계속될 노후를 대비해 돈을 충분히 모으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젊을 때 시작해야 그나마 한층 쉽습니다. 더 오랫동안 모아서 수십 년 동안 복리식 투자를 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나 파괴적인 신기술로 말미암아 진로를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변화를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40년 넘게 일해야 할지 모르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기에는 끔찍하게 긴 세월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딛는 20대에는 무척 설렜던 직업이 40대 무렵이면 지겨워지고 불만은 커지며 가장 큰 야망이라고 해봐야 퇴근 후 술 한 잔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일찌감치 안정된다면 남은 수십 년간 돈 걱정을 덜 뿐만 아니라 수입은 적을지언정 더 큰 성취감을 주는 직업으로 바꿀 만한 경제적 자유가 생깁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완성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타인에게 신변을 의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한 덕분에 직장 생활과 노후 생활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40년 넘게 일하고 20년에서 30년 동안 노후를 보내려면 한 가지 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수십 년을 보내지만 정작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음하게 일어나 신문을 읽고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겠지만 이내 점점 불안해질 것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깨닫듯 무한한 여가는 금세 무한한 권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 목적의식을 줄 무언가가 필요하며 그것으로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고 굴려야 하는데요. 돈을 굴리기 전에 주의해야 할 22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22가지 실수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1. 단기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2.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 3. 투자의 성공 비결이 노력이라고 믿는다. 4.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본다. 6. 잃기 싫어한다. 7. 수익성 상품은 팔고 손실성 상품을 계속 보유한다. 8. 자신감이 넘친다. 9. 손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수익은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10. 우리의 위험 감수 성향은 한결같지 않다. 11. 특정 가격에 집착한다. 12. 나쁜 결정을 합리화한다. 13. 친숙한 투자를 선호한다. 14. 자신이 이미 보유한 투자 상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15. 이행보다는 태만의 죄를 선호한다. 16. 통계보다 스토리에 더 설득된다. 17. 쉽게 기억나는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18.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정보에 혹한다. 19. 다수가 안전하다고 믿는다. 20. 투자 결정은 순전히 금융 경제의 논리만을 따르지 않는다. 21. 심적 회개에 얽매인다. 22. 프레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축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거두려면
본능을 억제하고 세 가지 금융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쉽게 기를 수 있는 습관은 없습니다. 첫째, 절약하고 둘째, 겸손을 잃지 않으며 셋째, 주식시장의 근본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혼란에 직면했을 때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을 고수할 끈기를 갖추고 있다 해도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큰 수익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큰 재산을 이루려면 저축 습관부터 길러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